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5월 25일 밤 10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이죠. 25일 여야는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합의안 마련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열렸었거든요. 오후에 열렸는데 추경안 협의를 재개 불과 10분 만에 결렬이 됐다. 사실 요거는 언론에 오늘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결렬됐어요 우우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저녁에 한번 더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후에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는 모르시죠. 왜냐하면 저녁 때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회동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열렸다라는 거, 근데 이거마저도 결렬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의견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이에요. 8조 원에. 요게 지금 여야가 가장 합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쟁점으로 있다는 거, 어떻게 합의가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오늘 이영 중기부 장관이 이제는 전통시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70만 명, 요거는 이제 정부안이죠. 국회에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일단 정부 원안은 370만 명, 신청하면 며칠 만에라도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오늘 중기부 장관이 그 전통시장 방문했을 때 같이 동행한 몇몇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허영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에요. 근데 엄청난 말을 오늘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면, 이번에 주는 손실보전금 대상자가 이번엔 매출이 19년 대비 2020년, 21년 한 분기라도 줄었으면 드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새로운 얘기죠. 별표 5개 칠게요. 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어디죠? 중기부 산하기관이기도 하고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대표기관입니다. 그죠? 집행하잖아요. 여기서 뭐 대출도 집행하고. 부이시장이 오늘 이게 실수일까요? 예.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19년 대비라는 것과, 그죠? 뭐 그렇잖아요. 다 지금까지 19년 대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19년 대비네? 또 근데 한 분기라도, 분기가 뭐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잖아요. 1년이 4분기잖아요.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7월에서 9월,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분기, 요 한 분기라도 대비해서 19년 대비해서 한 분기라도 줄었으면 드리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집중하십니다. 그죠? 결렬 실패했다. 왜?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께서 집중해야 할 내용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협상 결렬된 거 예상했잖아요. 솔직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그죠? 답답하죠. 근데 우리 여정 패밀리들은 새로운 정보, 한 분기라도 줄면은 준다. 오늘은 여기에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이런 거를 보고 있을 때, 이런 거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정보. 그럼 여러분 한번 분기별로 한번 따져보세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시간 되실 분들, 물론 자기 일 충실히 하시고 시간 되시면 19년 대비해서 2020년과 21년도,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거예요. 연도 분명히 따질 거고요. 그런데 범위를 더 넓혀준다는 개념이겠죠. 원래 있는 기준에서 분기별로로 또 비교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이런 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만의 어떤 따끈따끈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약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분들은 더 들어주시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어그로 안 끕니다. 자, 시간 되신 분들 남아 계셨죠? 자, 향후 일정 가볼까요?
자, 향후 일정 쭉 갑니다. 뭐 정부의 기본 예상 스케줄은 아웃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 변화된 게 24일, 25일 오늘이었는데 조율이 안 됐어요. 또 이게 하루가 또 딜레이 되겠죠. 하루씩. 그러면 이제는 28일 날 본회의 상정이 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주말에도 열리나요? 이런 질문 주세요. 본회의가 주말에 열리나요? 열립니다. 예, 과거에도 열렸었고요. 최근에도 열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뭐 많은 분들이 아니 정치색이 있다 그러니까 되게 억울해요. 저는 진짜 억울한데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이거 찾아보십시오. 최근에 본회의가 어떤 일 때문에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거는 주말이라도 본회의 다 엽니다. 소상공인 때문에 본회의 안 열까요? 안 열면 큰일 나죠. 안 그러겠어요? 28일, 29일 주말에도 열었었어요. 지금까지 잘. 근데 만약에 이번에 소상공인이 이 추경안의 핵심인데 만약에 주말이라고 본회의 안 연다? 예결위 전체 회의 안 한다? 진짜 욕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욕먹어야 돼요. 한 찾아보시죠 진짜. 어떤 일 때문에 본회의를 열었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야나 똑같다는 거예요. 정권 바뀌고 나서 서로 입장이 또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여나 야나 그냥 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주말에도 열렸어요. 그리고 열립니다 원래. 정성의 차이라고 봐요 저는. 과연 정치인들이 소상공인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거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주말에 과연 본회의가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 전 당연히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날 그냥 다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소위원회 내일 간사 의견 조율하고 소위원회 열려서 바로 처리해버리면은 뭐 27일에도 본회의 열릴 수도 있는 거죠. 미뤄진다 하더라도 주말이 껴져 있으니까 가능을 합니다. 일단 29일은 회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무조건 29일 안에는 해야 돼요. 일단 본회의는 회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29일 안에는 무조건 본회의가 열려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5일 여야는 전날이어서 오늘도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야 간사입니다.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오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협의했는데 10분 만에 결렬. 의견 차이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 의견 차이 한번 볼까요? 자,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 2천억 원 플러스 알파를 들고 나왔죠. 8조 원 규모의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야가 요것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 그 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대출, 요것도 금액 크죠? 3조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총 규모가 이제 50조 원을 넘어가죠. 요거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지금 여야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게 요 내용입니다. 자, 국민의힘 법령 미비 등으로 인정 못하겠다 이거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국민의힘은 야 이거 안 돼, 법령 미비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쟁점으로 있다. 뭐가 낫다, 뭐가 틀리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마다 좀 달라요. 과거에 어떤 여정 가족님께서 저한테 이거 투표에 붙여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인수위에서 깽판 쳤을 때,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했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압력 주자라고 해서 설문조사 했었죠. 600만 원 지급해야 되느냐, 뭐 정부한 대로 가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왜 했다고 했죠? 정부 정책자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소상공인의 민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또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방송이라면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공중파나 아니면은 언론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였어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왜 투표에 안 붙이냐? 이거는 소상공인 대 소상공인으로 싸움 붙이는 꼴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유튜브에 어그로를 끌고 유튜브에 인기를 막 하려 그러면 했겠죠. 투표. 뭐예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는 게 맞냐? 이번에 안 하는 게 맞냐? 이렇게 투표에 붙였겠죠.
그럼 많은 분들이 막 서로의 의견을 주려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투표했었겠죠. 그럼 뭐가 돼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싸우게 됩니다.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분과 아니다, 지금은 한시라도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빨리 추경안 통과해야 돼, 이런 분들이 나눠져요. 그럼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싸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요청이 왔을 때 정중하게 저는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과 싸우기 때문에 뻔히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투표 안 하겠습니다. 진행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 진심 아시겠죠? 소상공인이 똘똘 뭉쳐도 부족한 사이에 여러분 서로들끼리 그렇게 부딪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메일 주시고요, 제보해 주세요. 막 커뮤니티 가면 막 서로 싸우고 있다고, 의견이 달라서.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똘똘 뭉쳐도 힘든 마당에 서로 뭐 입장차 때문에 막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표에 안 붙이는 거예요. 유튜브 인기 끌려면 붙이는 게 낫겠죠. 근데 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유튜브 막 인기 많아져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저한테는 1순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무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투표에 안 붙이는 거고요. 뭐가 낫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입장차가 좀 다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국회에서 논의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연 여야가 어떻게 합의가 될지. 국민의힘도 지금 너무 완고해요. 계속 원안만 고수하고 있어서 요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평행선을 걷고 있죠. 결론은. 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하나도 조정을 안 해온대요 지금. 그냥 원안 그대로만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민주당 측의 요구사항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뭐 말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국민의힘 유성결 의원, 규모 차이가 너무 나니까 뭐 어떻게 합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증액했다 이거죠. 그래서 소위 개최시까지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오후까지 일이었어요. 언론에 여기까지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렇게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회동을 한번 재개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막 얘기했습니다. 저녁 때 회동 한번 할까요? 더 만날까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했어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역시나 접근은 했는데 뚜렷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어떤 뉘앙스가 바뀌었냐면 류 의원이 국민의힘 상당한 진전을 봤대요. 아직 덜 된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도 내일 이제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맹 의원은 협의가 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아니 뭐 합의된 게, 양보된 게 하나도 없다. 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죠. 그렇죠.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는 소급 적용은 안 된다라고,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이게 안 되나 봐요 지금. 이거에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소급 적용이 가장 큰 쟁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소급 적용은요,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분명히 임기 내엔 될 거라 보여집니다. 저 이건 개인적 생각이고요. 안 하면 큰일 나겠죠. 공약인데. 그래서 소급 적용, 이게 일단은 지금이냐 나중이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소상공인 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드리겠고, 그렇다고 이게 정치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싸우니까. 아시겠죠? 의견이 다를 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제발 댓글에다가 정당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은 국회에서 논의되다 보니까 제가 여당 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행상을 팩트체크를 해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정말 추경만 아니었어도 여야 얘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추경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팩트체크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댓글에다가
막 정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요 유튜브는 사실 그 정치 커뮤니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냥 마음에 답답하신 거 알고 있는데 그는 정치 유튜브 가서 하시고요. 그냥 그 건설적인 얘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간에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됐고요. 자,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는 위에서는 남은 시간이 정말 남지 않았죠. 정말 많지 않아요. 여야는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물밑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사가 만난다는 게 물밑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원회에서 그냥 만나면 되겠죠, 그냥. 근데 협의가 안 되고 소위원회 만나서 뭐 합니까? 서로 싸우고만 나오지. 그래서 여야 간사가 만나고 있는 거니까 빨리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추경 진행 사항이었고요. 오늘 우리 여기에 집중하자 그랬죠? 오늘은 자, 신임 이영 중기부 장관이 이제는 오늘 통인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수령 점포들을 방문했는데, 자, 여기에 뭐 중기부 장관이 어디 갔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팩트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점포들을 방문했어요. 전통시장을 찾아갔는데 여기에 누가 따라갔냐면, 누가 같이 동행했냐면, 자,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 서울 중소기업청장, 그 다음에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산하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오너가 가니까 오너라 그러면 좀 그렇다. 오너는 아니고 뭐 장관이 가니까 산하기관들 이런 관계자들도 같이 갔겠죠. 자, 상인의 관계자들과 이제는 오찬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죠. 자, 회장단이 이제 전통시장 회장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카드보다 현금을 거의 받는데, 그죠? 이게 현실이죠. 전통시장을 정부가 소상공인으로 안 보는 것 같다.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 가게에서는 70개 8기세 업체가 보상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현실이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좀 챙겨달라. 왜냐하면 이게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까 거의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얘기입니다. 뭐 예를 과거에 줬던 정액제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분이 별로 없다. 이게 정말 현실이죠.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게 오해를 말아줘야 될 게, 현금 하니까, 현금 장사하니까 매출이 많을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반대로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진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팩트다. 이거 진짜 팩트죠. 정말 전통시장도 피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금 많이 못 받았거든요, 정말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자, 보세요.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허 부이사장이, 아까 얘기했던 이 허 부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매출 상승한 분들이 있어서, 그쵸? 매출 상승한 분들이 있어서 대상이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엔 매출이 19년 대비 2020년, 21년 한 분기라도 줄었으면 드리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아까 제가 요약 설명에서 만든 것처럼 한 분기라도 1, 2, 3, 4분기 19년 대비 1분기와 21년도 1분기, 21년도 1분기 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로스 체크 1분기와 여기에 2, 3, 4분기 서로 한 분기라도 줄었으면, 그러면 대상자가 더 많아지겠죠. 과연 이게 정말로 상세 공문에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허 부이사장이 위치가 어디예요? 이거를 집행하는 기관의 최고봉 아닙니까? 이미 공문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했겠죠. 안도 냈을 거고.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래서 별표 5개를 치었어요. 한 분기라도 줄었으면. 여정 패밀리들은 여기에 집중하셔야죠. 우리는. 그렇죠. 뭐 결렬 안타깝죠. 그럼 국회 시간이니까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정보 여기에 이제는 집중하셔서 한 분기라도 줄었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럼 본인은 한번 시간 되시면, 그러니까 시간 없으시면 장사하시고요. 당연히 시간이 좀 남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부가세 신고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요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한 분기, 물론 다양한 기준이 하나일 겁니다. 또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 이게 절대 기준인 줄 아시는 분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기준, 그 기준 중에서 하나일 겁니다. 이게, 그죠? 연매출 비교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기준 중에 하나일 텐데, 분기 대비면요, 이게 간이가세는 분기 대비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는 국세청 DB 자료에 따라서 국세 인프라 자료를 통해서 분기별로 쪼갤 수도 있고요. 일반과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년에 2번 신고하니까, 그 다음에 예정신고까지 1년에 4번 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매출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일단 1분기, 1분기래 상반기, 하반기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요걸로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또 책정할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신고하니까 당연히 법인은 깔끔해지겠죠, 데이터가. 아무튼 간에 요거 좀 여러분 잘 보시고요. 과연 어떻게 세부안이 나올지는 다시 한번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새로운 정보 잘 알고 계십시오. 자, 이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금 대상에 대한 안내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어요. 자, 국가지원금 대상자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의외로 디지털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의외가 아니죠. 정말 많으시죠. 디지털에 다 취약하시죠. 입소문 퍼질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세금을 먼저 알려주는 것처럼 대상자도, 그렇죠. 세금은 미리 알려주잖아요. 당신이 얼마입니다. 세금은 귀신같이 그냥 다 알려주는데 대상자는 그냥 안 알려줘. 미리 알려줘야 된다. 옳은 말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점에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저는 이 말에 공감했거든요. 정말로. 세금은 그렇게 맨날 잘 알려주면서 대상자, 이런 국가지원금 대상자는 실버 세대, 그러니까 시니어 세대들은 디지털에 약하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정, 우리 가족님들 묶어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정 패밀리를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대단한 어떤 뭐라 할까요? 무슨 커뮤니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로 순수하게 구독자 모임, 우리 구독하신 분들 모임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하면 좋겠고요. 일단 실버 세대 많거든요. 시니어 세대들 많으시거든요. 우리 장년층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여정 가족, 여정 패밀리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편하게, 시간의 제약 없이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정 가족님, 여정 패밀리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죠. 왜? 디지털에 취약하시고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못 받는 분들, 적어도 강조드리는 거, 적어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받았습니다. 제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 하세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이 지원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감사하냐? 그런 분들은 이제는 구독을 안 하셨거나 지금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죠. 여러분의 순수성은 뭐예요? 그냥 알려주니까 고맙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의 순수성은 뭐예요? 취약하신 분들에게 제가 공문을 해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몰라서 못 받는 이런 경우는 생기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도 하시고 확인 신청하셔서 받은 거잖아요. 그걸 고맙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지원금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거 알거든요. 제가 정보를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리하고, 무엇보다 이런 거에 신경 안 써도 내 장사에 집중하고, 국가지원금 이런 거, 정부가 주는 혜택 이런 거는 여정이 챙겨주니까 여정이 알아서 챙겨주니까, 여의도 정보민이 알아서 챙겨주니까 나는 내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 그게 엄청난 혜택인 거라고 전 보거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여의도 정보맨이 깨알같이 알려주니 내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맙다고 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오해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여정 가족은 순수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일에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요 제가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팩트 있고 신속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처럼 분기별 이런 얘기 처음 나왔죠. 이런 것처럼 알려드릴 겁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간 내에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라고 장관이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8번째 손실보상인데 중간에 대규모로 했을 때는 약간의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자 370만 명이 신청하면 며칠만이라도 나갈 수 있는 구조가 한마디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간에는 이후에는 이런 이유겠죠. 자, 클라우드 시스템이 구비됐다. 한마디로 뭐예요? 서버 폭주에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기업과 클라우드 시스템도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도 문제없이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고요. 자, 퍼포먼스 같은 것들은 이제 행안부, 그죠? 그다음에 보안, 국정원이랑 각각 점검을 하고 있다. 전 맨 처음에 국정원? 아니 국정원이 왜 들어가? 근데 보안은 국정원이랑 점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 보셔야 되겠고요. 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또 이영 장관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소급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손실보전 형태로 지급을 끝내놓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손실보전금 요걸로 일단 지급을 끝내놓고 혹시 못 찾았던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대요? 다시 고민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나왔던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현 정부가 이거를 진행하는 정부 얘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영 장관이라든지 뭐 당연한 거겠죠. 현 행정부, 현 집행부가 얘기하는 게 왜냐면 집행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죠. 그 목소리들을. 그래서 그 목소리들을 담아냈다는 거.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러실까봐. 아니 왜 자꾸 그 정부 얘기만 하냐 이러실까봐. 아니 되게 조심하게 돼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집행하는 쪽이 현 정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담아냈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그래서 쭉 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 와서 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 뭐 오늘도 여전히 바쁘셨고 또 정신없이 또 장사하셨을 거고 또 오늘 또 추경은 어떻게 됐나 신경 쓰였을 건데요. 일단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항상 오늘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날 거나 그런 마인드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패밀리들 구독자 그냥 구독하시면 다 여정 가족이고 여정 패밀리입니다. 자, 여정 패밀리만 남아 계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당장 빨리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시고 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더 건강해지실 거고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시간 지금이 10시 2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사 마감하신 분들 잘 하시고요. 여전히 또 주무시기 전에 보시는 분들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보시는 분들은요. 또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대해 보시고 희망을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 끝나고 지나가는 길에 오늘 송내역에서 갔었어요. 송내역에서 인천 송내역에서 저녁 때 혼자서 이제
돼지 국밥을 순댓국을 이제는 먹으면서 소상공인들 그 시장을 이렇게 봤는데 과거보다 이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테이블에 많이 앉아 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소상공인 분들 팔아드리려고 저도 현금도 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도 내가 다 치워드리고 그렇잖아요. 쓰레기 그 손님이 다 치워야죠. 그래서 쓰레기도 치워드리고 깔끔하게 정리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소상공인들 분들 그래도 미소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이 안 좋은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다시 한번 웃는 그런 시기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희망을 품고 또 내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